3일 KBL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FOMC 결과를 소화하는 가운데 개별 종목 장세 나타나면서 양시장 소폭 하락했습니다. FOMC는 예상대로 6연속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한 점과 6월부터 QT 규모를 줄인다고 밝혀 유동성 감소 부담이 다소 완화된 점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고 고용 시장이 예상과 달리 둔화되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발언해 오늘 밤 발표될 고용 지표의 결과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미증시 종료 후에 엔화가 큰 폭 하락하면서 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후 되돌림 나타나면서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탄력은 둔화되었습니다. 달러원 환율도 하락하면서 최근의 급등 부담을 일부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유가도 두 달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여러 변수들이 변동성이 높아지고 방향성이 달라지면서 시장은 매물 소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뚜렷한 매수 주체가 부재한 가운데 유리기판이나 전선, 또 우주항공 등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되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파월 발언에 대한 해석이 다분한 가운데 매파적이지 않았다는 점에 안도하면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발표된 1분기 생산성은 0.3%로 지난 4분기 대비해서 크게 둔화되었고 단위 노동 비용은 1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부담이었습니다. 실적 소식도 많았는데요. 퀄컴이 스마트폰 시장 회복 및 AI 기반 스마트폰 출시 등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9%대 강세를 보였고 이에 엔비디아 등 여러 기술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애플은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과 EPS가 예상을 소폭 상회했고 1,100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시간외 6%대 급등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FOMC 결과 소화 및 ECB 정책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영국 제외하고 대체로 하락했고 미국 국채 수익률과 달러는 연준의 비둘기파적 스탠스에 힘입어서 하락했습니다. 유가는 가자지구 휴전 기대감과 원유 재고 증가 소식에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파월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한 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증시는 반등했고 국채 금리와 달러는 하락을 지속했습니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퀄컴과 애플 영향에 국내도 기술주 중심으로 긍정적 흐름이 기대됩니다. 이제 관심은 금일 밤 미 고용 지표로 옮겨진 가운데 환율과 금리 하락에 국내 증시는 반등 출발 후 차별화 흐름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파월 발언이 다소 매파적이지 않았다는 점에 안도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지난 흐름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식 투자 아이디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인환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오늘 5월의 기회라는 주제 두 번째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환율 흐름을 통해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좀 봤었던 것은 중국이었었는데 이제 일본까지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많이 상승해 있는 상태인데 사실 원 위안 환율도 같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원 위안 환율이 올라왔기 때문에 원화가 위안화 대비 약세라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 말인즉슨 중국인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한국 여행을 하기 좋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원달러 환율 그리고 N달러 환율 자체도 올랐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달러화가 원화와 엔화에 대비해서 강세를 보였었다라는 것인데 일본인들 입장에서 또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달러화를 쓰는 국가 또는 위안화를 쓰는 국가보다는 원화를 쓰는 우리나라가 여행하기에 조금 더 환율 관점에서는 유리하다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3월 관광객 데이터가 4월 말에 발표가 됐었고요. 그 데이터는
중국인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일본인 관광객들은 거의 2배가량 전월 대비해서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들도 관광객으로 계속 우리나라를 찾고 있다는 점은 관광객들이 가져올 효과 측면에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주목하는 업종은 화장품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 속이죠. 유효한 환율 흐름 속에서 중국과 일본인의 관광객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관련 업종으로는 화장품을 잘 보자는 하이란 위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5월 퀀트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민규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퀀트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오늘은 실적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림을 통해서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고 또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를 가늠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지표가 코스피의 이익률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 산업들이 많아서 이 이익률이 특정 범위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보통 한 4에서 8% 정도 수준을 오가는 그런 패턴이 있고요. 바닥이 지난 2분기, 3분기 그때였습니다. 그때 4% 밑으로 내려갔었고요. 그리고 지금 1분기가 영업이익률이 6% 정도까지 올라온 딱 중간까지 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정점은 어디냐? 올해 3분기가 8% 중반 정도로 정점을 향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딱 지금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나눠보면은 바닥은 이미 작년에 확인을 했고 중간까지 왔고 앞으로 이제 끝을 향해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렇게 실적 회복의 중간을 지나서 끝을 향할 때 어떤 모습이 펼쳐졌는가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일단 실적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적 개선 폭이 큰 업종들이 주가도 좋은 모습이었지만 앞으로는 꼭 그게 비례하진 않는다. 물론 실적이 안 좋은 업종들이 엄청난 아웃퍼폼을 하는 그런 확률은 낮았지만 어쨌든 꼭 그게 비례하진 않는다라는 거였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주가라는 게 실적 회복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즉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면 바닥에서부터 미리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펼쳐졌던 두 번째 현상이 지금까지 안 좋았었던 업종들 중에서도 주가가 좋은 업종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종합해 보면 이익률이 실적이 개선되면서 기본적으로 개선되면서 연말로 갈수록 개선폭이 좀 커지는 업종들 중에서 또 약간 소외받았었던 업종이라면 상대적으로 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소외받았었던 건 아니지만 기계나 방사노주가 여기 들어가고 또 소외받았었던 것들 중에서는 소비재나 배터리 또 소재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어서 연말 또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실적이 좋았던 것들도 물론 챙겨봐야겠지만 바닥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것들 이익률의 개선폭이 점차 빨라지는 것들 그런 업종과 종목들을 볼 시점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종목 리스트는 자료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퀀트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살펴봤고 다음은 원자재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오재영 의원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간의 이제 휴전 협상 타결 기대가 좀 부각되면서 국제 유가가 좀 빠르게 $80 밑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 26일에 이스라엘 측에서 하마스에 새로 휴전 협상을 전달을 했고 그동안은 좀 소극적이었던 하마스 측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평가하고 이집트에 이제 협상단을 파견하면서 시장의 좀 기대가 좀 높아졌는데 그 협상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용은 비공개지만 일단은 이제 10주간 휴전에 들어가고 양측에서 각각 20에서 30명 정도의 인질 석방 그리고 이스라엘 측은 1,000명 정도를 석방한다. 이러한 협상안입니다. 근데 이제 휴전 성사 여부 자체는 좀 단정짓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것과 별개로 이제 라파 공격 감행을 계획을 유지를 하고 있고 하마스 측에서는 이제 라파를 공격할 시에는 협상 진행이 무산될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뜬 속보로는 이제 그 하마스 측에서도 휴전 협상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입장을 좀 보도를 하면서 아직은 좀 단정짓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 단기 관전 포인트는 이스라엘의 라팔 공격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2분기 WTI 평균 $81로 제시를 하고 있고 지난 4월에 기존 79에서 $2를 좀 상향을 했고 이제 3, 4분기는 각각 76, $75로 $70대 중반으로 하락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전
휴전이 만약에 타결이 된다면 WTI 하단은 69에서 71달러로 제시를 하고 그 전쟁 프리미엄을 5에서 10달러 정도 내외 축소를 예상을 하고 최근에 이제 미국 상업용 원유 재고가 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으며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수요가 아직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유가가 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금 같은 경우는 그 중동 이슈가 좀 급격하게 좀 진행되면서 일시적으로 2,400달러를 찍고 좀 내려온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연내 2,400에서 2,550달러를 목표가를 제시를 했었는데 일단은 좀 달성을 하면서 당분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정학적 이슈는 금 가격을 견인하지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때문에 금 가격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당초 2분기에서 9월 정도로 지연 그리고 연내 3회에서 2회로 축소될 것을 전망을 함에 따라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좀 당분간 좀 기간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실질 금리 상승한 게 좀 반영이 안 되면서 금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기적인 우상향 전망은 유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기대가 다시 커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WTI 평균 81달러로 제시를 하고요. 한편 다시 충돌이 재차 격화 시에는 상당 93달러에서 95달러 전망을 유지한다는 오늘 오재영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 현대차그룹 4월 판매 속보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강성진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동차 담당 강성진입니다. 어제 현대차그룹 4월 판매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간단히 코멘트 드리면 1년 전 대비해서 2.1% 판매 늘었고 저희 전망치에 0.1% 상회했기 때문에 거의 부합했습니다. 현대차는 저희 기대 대비해서 0.4% 하회했고 기아는 0.7% 상회해서 별로 크게 전망치와 차이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매 실적 발표가 영업이익 전망치에 대한 조정 요인도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현대차와 기아차의 미국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3%, 3.6% 감소를 했고 현대차의 내수,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판매는 4.4%, 기아차의 내수는 3.4% 1년 전 대비 줄었고 차의 평균적인 크기도 다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나왔습니다. 그 외에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 시즌을 지나면서 나왔던 이슈를 좀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단지 부진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가격 경쟁을 통한 생존 능력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전기차 상품성 개선에 따른 옥석 관리가 진행 중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로 들어서 이제 포드랑 테슬라의 실적을 보면 포드 같은 경우에는 원가 절감 속도가 가격 인하 원가 절감 속도보다 가격 인하 압박이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최근에 가격 인하가 원가 하락 수준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서 이 마진 훼손의 정도에서 두 회사가 큰 옥석 가격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넥센타이어 2분기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목표 주가를 9,500원으로 6.7% 상향하고 투자 의견 홀드를 유지를 합니다. 영업이익 전망치 2024년대에서 7% 하향 조정했지만 이후에 대해서는 거의 전망치 변경이 없었고요. 그리고 웩 하락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는 오히려 조금 올렸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416억 원 나와서 1년 대비 크게 증가를 했지만 시장 컨센서스와 저희 전망치를 모두 크게 하회를 했고요. 비용 부분을 살펴보면 비용 증가 부분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유럽 공장 2단계 증설 영향이고요. 운반비 증가는 이제 홍해바다 사태의 영향인데 이 운반비가 생각보다 좀 많이 늘어났던 게 실제의 기대를 하회했던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바다 영향에 따른 운임 상승 부분이 2분기에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서 향후 이 부분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1분기 실적 미스난 거 이상으로 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대차그룹 4월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를 하면서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넥센타이어 목표 주가를 9,500원으로 6.7%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DGB 금융지주와 키움증권 2분기 실적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강승권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승권입니다. 먼저 키움증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15만 7천 원으로 4.7% 상향 조정합니다.
저희가 목표 주가를 상향한 이유는 1분기 실적이 저희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2024년 순이익 전망치를 13% 상향하였고 IB 및 트레이딩 손익 회복을 반영하여서 목표 주가 산출에 반영되는 지속 가능한 ROE를 8.1%로 상향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양호한 브로커리지 관련 이익이 시현되고 있고 ROE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요금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홀세일 및 IB 부분에서의 ROE 6% 그리고 ROE 15% 사업 전략을 공식화하였습니다. 향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투자자와 소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1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2,455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24.4% 상회하였습니다.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한 이유는 해외 주식 수수료 프로모션에도 불구하고 MX 확대를 통해서 예상치를 상회한 브로커리지 관련된 이익을 시현하였고 채무보증 수수료가 크게 증가하면서 IB 수수료 역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였기 때문입니다. 브로커리지 관련된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하였고 IB 관련된 이익은 85%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채권 발행 증가로 인해서 DCM 관련된 수수료가 162%, 또 채무보증 증가로 인해서 구조화 금융 수수료가 231% 급증하였습니다. 트레이딩 및 상품 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5% 감소하였는데 지난해 대규모 채권 평가 이익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음은 DGB 금융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홀드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9,500원으로 5% 하향 조정합니다. 저희가 투자 의견 홀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면서 높은 대출 성장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RWA 부담이 적은 가계대출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님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님의 상대적 열의를 보이게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CET1 12% 이내에서는 기존의 30% 이내의 주주환원율 정책을 유지할 거라는 점에서 향후 1, 2년 동안은 주주환원율 측면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국구 은행 영업 기반 확보를 위해서 RWA 배정을 은행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는 결국 비은행 자회사의 성장 여력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점을 의미합니다. 1분기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이익을 반영하여서 2024년 지배주주 순이익을 6.0% 하향 조정합니다. 1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1,117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18.1% 하회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3.5%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한 이유는 1분기에 부동산 PF 관련된 충당금 518억 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원화 대출은 전분기 대비 2.8% 성장하였지만 님은 전분기 대비 2bp 하락하였습니다. 가계대출 비중 확대와 성장 중심 전략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룹 비이자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4.7% 감소하였습니다. 대출채권 매각이 63억 원이 반영되었지만 증권의 IB 관련 수수료 수익 감소와 채권 평가 이익의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그룹 CCR은 101bp로 전년 동기 대비 25.6bp 상승하였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PF 관련된 충당금의 영향과 연체율 상승에 따른 경상 충당금 부담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1분기 CET1 비율은 11.07%로 전분기 대비 16bp 하락하였습니다. 은행의 대출 성장과 증권의 시장 리스크 증가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키움증권 목표주가 상향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하이브 2분기 실적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이선화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터 레저 담당 이선아입니다. 하이브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30만 원을 유지합니다. 최근 하이브와 미니진 어도우 대표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멀티레이블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하이브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사건 발생 이전 종가 대비 현재 약 13%가량 주가는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는 2023년 어도어가 하이브의 영업이익에 기여한 바가 한 11%가량 되는데요. 이와 유사한 수치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브는 현재 법원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로 법적 공방전은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주가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생길 수는 있지만 멀티레이블의 글로벌 진출, 위버스의 수익화, 게임 사업 등 비즈니스 모델 확장으로 인해서 방향성은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이브의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한 3,609억 원, 영업이익은 72.6% 감소한 144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인 172억 원을 하회했는데요. 기존 아티스트들의 컴백 일정이 부재한 가운데 신인 아티스트의 두 팀 데뷔로 인한 초기 비용이 발생하면서 분기 실적이 역성장했습니다. 그러나 2분기에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는데요. 세븐틴의 경우 선주문약 309만 장을 달성하면서 ASP가 높은 베스트 앨범 특성상 보수적으로 가정해도 전작 대비 약 80%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뉴진스의 경우 콘서트가 아니라 팬미팅을 특히 도쿄돔에서 진행하는 등 사이즈가 큰 팬미팅을 개최함으로써 팬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이타카홀딩스 인수 이후 아리아나 그란데가 첫 정규 앨범을 발매하면서 매니지먼트 정산이 이뤄지는 시점에 본격적인 실적 반영이 기대됩니다. 이타카홀딩스는 지난해 약 617억 원가량의 영업권 손상이 인식됐는데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영업권 손상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던 위버스 컴퍼니와 하이브 IM이 본격적인 수익화에 돌입하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DL 2분기 실적 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전우재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학 담당 전우재입니다. DL 1분기 실적 리뷰 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 목표 주가는 68,000원으로 상향합니다. 기존 PE 설비를 POE로 전환하는 전략이 유효하며 수요가 개선되는 점도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1,723억 원으로 일회성 기술 라이센스 아웃을 제외해도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컨퍼런스 콜 주요 내용은 PB, POE 및 크레이턴 제품군 판매량이 증가 중이며 PE 두 번째 공장도 POE로 일부 생산을 전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제품들의 마진도 개선세라 연간 이익이 내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DL 목표 주가를 65,000원에서 68,000원으로 소폭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BGF 리테일 1분기 실적 리뷰입니다. 박신혜 의원입니다. BGF 리테일의 1분기 실적 리뷰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17만 원을 유지합니다. 1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향후 기존적 매출의 성장률 회복이 관건이 된 상황입니다. 성수기인 2분기와 3분기를 맞이해서 우호적인 기상 여건과 식음료 가격 인상, 그리고 고마진 상품군의 비중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업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분기 연결 매출은 6%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12%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컨센서스에 부합했지만 영업이익은 11% 하회했는데요. 먼저 기존적 매출 성장률이 플러스 0.6%를 나타냈고요. 윤달 효과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성장률은 0% 수준에 불과합니다. 간편식과 HMR 등의 차별화 카테고리가 양호한 매출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저 부담과 비우호적인 기상 여건으로 인해서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영업이익률이 1.7%를 나타내면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악화됐습니다. 기존적 매출 부진과 상품 이익률의 악화, 그리고 임차료와 감가상각비 부담이 복합적으로 이익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어서 DL ENC 실적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장문준 의원입니다. 네, DL ENC 1분기 실적 리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 5만 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더 하회했습니다. 매출액 1.9조 원, 영업이익은 600억 수준에 불과했고요. 주요 원인은 주택 원가율이 계속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택 원가율 개선이 지연되면서 부진한 실적이 반복되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한데 다만 작년 4분기와 1분기 주택 착공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 주택 부분 마진 믹스 개선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일부 주택 정비 사업과 공공주택 공사에서 도급 주행 가능성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 가능성은 분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DLENC 주택 원가율 부진으로 실적은 하회를 했고 반면에 주택 착공 호조는 긍정적이라는 그런 정문준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IT 전반 산업과 BHD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창민 의원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애플 실적이 나왔죠. 관련된 리포트 2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폰 관련해서 하반기 수요 반등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품업체 선주문량이 아이폰 16 관련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iOS 18로 대표될 이제 AI 아이폰 관련된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6월에 개발자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 AI 아이폰 서비스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AI 경쟁에서 좀 밀려있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사실은 연평균 4개사 AI 스타트업을 인수를 할 만큼 M&A 관련해서 AI 쪽으로 공격적으로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구글 출신 AI 엔지니어를 36명 이상 영입을 해서 스위스에서 생성 AI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실적이 나왔던 퀄컴 같은 경우는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중국 중심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세를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또 AI 관련된 언급을 했었는데 AI 스마트폰 수요 호조가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바꾸고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AI 아이폰 관련해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에 대한 수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BH 1분기 실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에 자동차를 더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에겐 바이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는 26,000원으로 10%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상승률 47%고요.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부합을 했습니다. FP12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제 전장을 담당하는 BH-EVS 쪽에 호실적이 좀 돋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차량용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사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고 또 영업이익률이 높은 한 자릿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1분기 흑자 시연에 선봉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BH 긍정적 투자 의견을 유지를 하는데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우선 북미 고객사양 실적 회복이 전망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올해 하반기 올레드 태블릿 진입, 내년 상반기 올레드 노트북 진입 등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확대가 실적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장 매출 비중이 22년 6%에서 내년 24%, 올해 24%까지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외형 성장 그리고 중장기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반기에 출시된 아이폰 16의 핵심 부품 주문량이 지난해 대비해서 약 10에서 20%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이폰 탑픽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을 제시를 합니다. 자, 다음은 이노션 2분기 실적 리뷰입니다. 최용현 위원입니다. 네, 이노션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8,000원을 유지합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17% 상회를 했습니다. 계열 쪽의 성장도 좋았지만 해외 비계열 쪽에서 특히 성장을 하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현재 2024년 기준으로 시장과 유사한 컨센서스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배주식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과 유사한 법인세 그리고 웰콤의 일회성 영업권 손상이 낮다는 점을 반영해서 컨센서스 대비 8.7% 높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의 매출 총이익은 연간 6.3% 성장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로 이어서 미국 기업이죠. 메타 플랫폼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세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메타 플랫폼스의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조금 저조하게 나오면서 주가는 이길 1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뭐 실적 자체는 괜찮게 나왔는데 AI 수익화 모델에 대한 의문 그리고 수익 둔화 우려가 좀 반영된 결과로 주가는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메타의 긍정적 요인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메타의 디지털 광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비용 절감으로 인한 펀더멘털 개선세도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첫 현금 배당과 높은 수준의 자사주 매입으로 메타의 ROE는 지금 26.7% 수준으로 미국 평균 20%를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규 출시한 AI 모델 라마3는 퀄컴과 손잡고 온디바이스 부분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장기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도 저희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 비중 확대를 권고를 드립니다. 이번 실적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조금 포인트를 짚어보면요. 일단 주당 순이익이 114%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앱 전반의 광고 노출이 20%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46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13억 달러를 또 처음으로 배당을 시작을 하면서 ROE를 조금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AI 부분에서 약간 이제 우려감이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델 라마 3가 이제 나오면서 퀄컴과 제휴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 1분기 실적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15% 하락을 했는데요. 운용 비중 확대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디지털 광고 수익 증가세라든지 비용 절감에 따른 펀드멘털 개선, 그리고 배당 개시 등 주주 환원 강화 등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첨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유중호 위원입니다. 네, 미국 기업 분석 담당 유중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수요에 힘입어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요. 저희는 이런 AI 도입과 그리고 지속적인 주주 환원에 따른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 운영 관점으로 비중 확대를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수준은 상대 주가 수준은 이제 메타, 구글 대비해서는 약간 프리미엄이 존재하는데요.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은 상대적으로는 좀 낮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12개월 선 자기 자본 이익률이 30.3%로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5년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나 아니면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이 동종 기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AI 수요가 생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할 시에는 이익 창출이 좀 기대되고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먼저 좀 간략히 살펴보면은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클라우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 성장했고요. 오피스 365 구독자 수도 8천만 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클라우드 시설 확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었지만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품 판매 수요가 높게 나타나면서 개선세가 나타났고요. 올해 가이던스를 보면은 실적 성장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기준 영업 이익률도 전년 대비 2%포인트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요. CEO 발표를 보면은 단기 AI 수요가 서비스 공급 한도를 초과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수요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주요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 밖에 다양한 오피스 365나 파워 플랫폼 이런 구독자 서비스 추이도 지속적인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3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AI 도입과 주주 환원에 따른 이익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장기 운용 관점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 확대를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3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